HTS에 깔려있는 기본 이동평균선. 아직까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셨나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차트를 지금보다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차트 공부를 도와드리는 캐시카우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전략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 하나로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배우실 내용은 여러 개의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동평균선의 생성 원리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동을 평균한 것을 선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5이평선을 예로 들자면 최근 5개의 종가를 더하여 평균을 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평선은 5, 20, 60 이동평균선인데요. 이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을 제외하면 일주일이 5일로 카운팅 된다는 것에 착안합니다. 일본 기준 5이평선은 일주일의 평균값이 될 것이고 22평선은 한 달간의 평균값, 62평선은 3달간의 평균값이 되겠네요. 이동평균선이 종가의 평균값이라는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종가의 평균값을 알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간단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했을 때 어떤 가격쯤에 팔고 싶을까요? 혹은 반대로 조정받고 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가격에 매수하고 싶으실까요? 물론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분석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혹은 반대로 이 정도면 저점이다 싶은 느낌이 드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차트 까막눈이어도 최근 일주일 혹은 한 달간 얼만큼의 변동성이 생겼고 또 지금이 그중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감으로 느낌으로만 이것을 판단했다면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통하여 차트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변동을 평균낸 값,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말이죠. 먼저 이동평균선 하나만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내용인데요. 24년 11월 14일 미국장 시간 나스닥 15분봉을 통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보이지 않던 선이 하나 있습니다. 22동평균선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락을 시작한 차트는 22동평균선을 강하게 상방이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맞고 내려가고 또 맞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에 닿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청산하고 재진입을 해도 되고 그냥 쭉 들고 있었어도 말이죠. 올라가고 있는 예시도 한번 살펴볼까요? 크루드 오일의 24년 11월 5일 16시경 15분봉입니다. 횡보를 거듭한 이후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캔들은 이후 아랫꼬리가 발생하며 해당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리테스트를 하지만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큰 상승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을 보고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면 100틱 이상, 즉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쉬워 보이는데 이동평균선 전략이 늘 잘 맞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동평균선 전략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전략으로 추세 추종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먹을 때에는 정말 큰 폭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스윙으로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는 좋은 전략이지만 단점으로는 좋지 않은 승률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 차트의 70%는 횡보 혹은 보합세의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24년 11월 14일부터의 항생 15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고 캔들은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합의 움직임을 보일 때 이동평균선만으로는 거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에는 이전에 배웠던 캔들 패턴과 같은 매매법과 함께 사용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개념을 먼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라는 것은 교차한다는 뜻이죠. 골든 크로스는 상승으로의 전환 신호가 되고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하락으로의 전환 신호가 됩니다. 아래에 있는 선이 위에 있는 선을 교차하여 올라가는 것을 골든 크로스, 그리고 위에 있는 선이 아래에 있는 선을 교차하여 내려가는 것을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활용한 매매법은 심플합니다. 골든 크로스에서 매수, 데드 크로스에서 매도하는 것이죠. 24년 11월 8일 13시 45분경 항생 15분봉에서는 22평선과 62평선의 데드 크로스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가격 변동폭을 살펴보겠습니다. 약간의 반등이 있었지만 22평선을 상회하지 못하고 급격한 하락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확인하고 매도 포지션을 진입했다면 최고점에서 매도를 잡지는 못했더라도 최대 500틱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항생의 틱 가치는 50HKD로 25,000 홍콩달러, 하나로 4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최고점 혹은 최저점을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후 골든크로스가 진행되는 듯 하였지만 이평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데드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손실을 보고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가 진행된 것을 보고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면 최대 800틱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추종하며 매수 매도를 결정하였다면 크고 작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보합을 이루게 된다면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동평균선은 보합, 박스권에서 사용하는 전략이 아니라 추세를 추종하기 위한 전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큰 추세를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지만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약간의 꿀팁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평균선을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보조지표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무난하게 쓰기 좋은 보조지표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보조지표뿐만이 아니라 매매법이라는 것은 각기 그때와 분위기에 맞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격언이 있죠.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저는 매매법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특정한 날 특정한 매매법으로 큰 수익을 올리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난 오늘 이 전략으로 큰 수익을 실현했으니 앞으로도 이 전략만 사용해서 거래해야지. 그러나 오늘 이동평균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듯 전략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고 늘 수익만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는 신호를 보고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추세장이구나. 그럼 추세장에 강한 이동평균선 전략을 사용해야겠다. 혹은 지금은 박스권으로 보합이 진행 중이구나. 오늘은 이동평균선 전략을 자제해야겠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남들이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고 칭송하고 많이 쓰는 전략이라고 할지라도 본인과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명하지 않은 전략인데에 반해서 자신과 잘 맞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전략을 하나씩 가르쳐 드릴 텐데 이것을 전부 배우고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찾아서 하나씩 연습해 보신다면 여러분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